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최근에 저희가 수임한 두 가지 사건인데 공통적으로 지금 5인 이내 사업장 부당 해고 사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특히 이제 로펌들도 이제 관여가 돼 있고 이런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 해고 사건에 대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고한 내용이 지난 작년 말에 대법원 판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가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경제적 공동체가 한국에 있고, 또 그리고 11조에도 보면 또 부당 해고는 5인 이상만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기고문에서 유사한 사례로 한국의 독립성이 전혀 없고 5인 미만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사 인원까지 합쳐서 봐야 된다, 그렇게 기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고문을 보고 이렇게 해당된 근로자들이 사건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맡은 다음에 회사 측에다가 충분히 보상을 주기를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가져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정해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5인 미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계 기업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이 근로자를 대변하는 본 노무사는 이 답변으로 해당된 기고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기고문이 있다. 첫 번째 거기서 말하는 사례 이유는 근로자가 한 명뿐이 없는 사업장이었었고, 또 하나의 어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3명이었지만은 한국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재무 구조도 있고 독립적인 사업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의 독립성이 있었기 때문에 5인 미만으로 판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이 사례하고는 다르다. 이 회사는 채용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나 외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다시 답변을 주기를 대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가 확정돼 있고, 그러니까 본 노무사가 주장한 판례는 대법원에서 회사가 취하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판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내용과 같이 어떤 경제적 규모를 가치하는 것은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는 그래도 원만하게 좀 보상을 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좀 더 체계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반박할 수 있는 판례는 대부분에서 취하됐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법원 판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가 준비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우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까지 다투는 것은 너무 과한 내용이다. 또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감독이 미치는 것은 어떤 행정에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라에서 인정이 됐고 좀 그렇기 때문에 외국까지 나가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들 열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취지하고 다르다. 또 하나는
어떤 경제적 규모를 같이 하는 그 부분을 한국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한국에서는 어떤 영업사무소나 어떤 또 그 어떤 뭐 연락사무소 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경제적 그 유기체라고 하면은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 손발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손발만 가지고 그 어떤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충분히 어떤 경제적 능력도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장한 거는 기존에 이 대부분 판례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판례에서는 그 예외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5인 미만도 인정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런 판례들이 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판례에서도 그 진호위, 중노위, 행정소송, 고등법원 소송까지 다 근로자가 이긴 소송이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회사가 취하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단지 그 특정한 그 사례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다른 이 사건까지 이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그 대응 로펌에다가 이제 의견서를 줬습니다. 당연히 근로자하고 이제 근로자도 회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주장이 강한가에 따라서 그 위로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뭐 최소 해고 예고수당하고 퇴직금 정도밖에 못 받는 거고, 근데 이 사측이 그 사측의 주장이 강하지 않고 또 근로자의 주장이 좀 수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은 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결도 없고 또 앞으로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6개월 정도의 임금은 보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으로 가기 전에 회사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5인 미만 하면 되게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노무법인에서 많은 이제 억울한 사건을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또 이긴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대법원 판례라고 해서 모든 그 상황에 다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논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두 개 다 그 기각을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 특정 사례에 있습니다. 한 사례는 그 한 대법원 그 판례에서는 그 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어떤 독자적으로 어떤 재무 관리도 하고 또 한국의 어떤 고유한 명칭도 사용하고 있고 또 등기도 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독자성이 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그 독립성이 한국 내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했고 이 근로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한 명인 경우는 어떤 근로자라기보다는 어떤 프리랜서 아니면 뭐 독립사업자 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노무사가 대리하고 있는 2명의 어떤 근로자가 있고, 여기에서는 본사에서 모든 지시를 하고 본사에 보고하고 또 모든 채용이나 뭐 모든 권한이 다 본사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영업사무소 정도의 규모고 한국에서 어떤 독자적인 재무 구조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부분 판례하고 본 노무사가 가지고 있는 사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늬만 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외국계 기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은 다 헤드쿼터 그 본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되게 큰 회사, 다국적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강남 노무법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험도 있으시고 또 승소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5인 미만 사업장 두 가지 경우에도 정당한 논리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 대부분 판례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판례에서 그 실제적 사례를 가지고 판단했지만 좀 더 논리를 비약해서
외국계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적 금유가 한국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계 기업이 경제적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대부분 판례하고 같은 내용이고, 또 하나 그 부분은 한국에서 독립성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2명이고 영업만 하는 거고, 그 영업에 대한 보고를 본사에 보고했고, 이 사람에 대한 채용도 본사에서 했고, 영업 지시도 본사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도 직접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독립적인 유기체가 아니고 하나의 손발과 같은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그건데, 한국 사업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도 맞지 않고, 또 어떤 근로자 보호를 하고 있는 노동법 취지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충분히 좀 그 대부분의 판례를 적용하기는 좀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약자를 대변하시는 우리 정봉순 노무사님이 이 두 사건도 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